계엄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힘이 드시죠? 많이 좀 힘이 빠지고, 그리고 이 대통령이 정말 탄핵이 될 것인가 많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에 대해서 저는 우리 완벽한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승리를 예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가감 없이 모든 것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난장판이 된 이유가, 정확한 이유는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이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관위를 압수수색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난처한 입장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계엄군을 지휘했던 국방부 장관도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으로 이 계엄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계엄군이 압수수색을 증거를 수집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발표하지 못한 이유는 지금은 수색한 그 증거들에 대해서 분석이 잘 되고 있는데 원활한 수사 진행이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발표를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의 신변 문제가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 비관적인 분위기가 된 것 같아서 여러분께도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말씀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먼저 포렌식이라는 게 뭔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포렌식이라는 것은 확제한 증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이 범죄자가 어떤 증거를 지웠을 때 그것을 복구해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증거들이 확보가 되었으면은 굳이 포렌식은 필요 없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버 포렌식이 성공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방법이 너무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매우 짧았지만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드 포렌식, 그리고 온라인 포렌식, 그리고 여기 쓰이는 하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포렌식 때 속도가 상당히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접 현장에서 포렌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네트워크망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내부에서 방화벽을 해제할 경우, 그러니까 아이디와 비밀번호, IP 같은 모든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에 외부에서도 포렌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걸 자세하게 다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방법이 많다. 너무나도 많은 방법들이 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질의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선관위에 들어가서 이제 그 서버를 포렌식 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이분이시죠. 문상호 정보사령관인데 이분 현재는 구속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 더 정확한 정보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박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박스를 들고 나가지 않았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박스는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주 여유 있는 웃음을 지으면서 미소를 띠면서 조사는 진행 중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구속됐다고 해서 조사 멈춘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미리 삭제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그렇지만 그것도 다 예상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 서버의 내용이 다 삭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조작하는 서버는 외부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저도 그렇고 아마 이 정보사에서도 그렇게 계엄군도 그렇게 추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선관위 서버 내에는 진짜로 조작했을 서버와 연결되는 연결 정보는 100%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서버는 다산 빌딩에서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선관위 내 서버에서 백업 서버에 관련된 정보만 획득한 다음에 실제로는
이 백업 서버만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선관위 안에서는 이 백업 서버에 관련된 로그인 정보만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산 빌딩에 다산 그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대중, 이해찬 때부터 부정개표기를 만든 그런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연역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쭉 연역들이 있는데 이 연역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서버 네트워크, 무선 인터넷, 그리고 뭐 IP 카메라, 출판 인쇄, 물류 등등의 일들인데요. 거기서 이번 이제 선관위가 총선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을 때 공교롭게도 다산그룹은 각각에 해당하는 모든 일이 부정선거와 다 연결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출판 인쇄 쪽 일도 하고 있었고요. 물류, 그리고 네트워크 선관위는 서버 및 임시사무소 해킹 통로 같은 것도 만들었는데 공교롭게도 각각의 다산그룹이 사업 분야가 선관위가 부정선거했던 분야들과 다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영상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김영빈 사무총장은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제 사진만 찍은 것이 아니라 간단한 로그인 정보 같은 것을 확인했다. 그런 보고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영상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백업 서버에 대한 로그인 정보만 획득한 다음에 실제 있는 이 다산그룹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진짜 조작된 서버, 진짜 이제 그 선관위 조작 서버를 이 정보들을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 설명드릴게요. 진짜 조작 서버는 외부에 있을 것이다. 다산그룹 안에 있다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선관위에서 백업 서버의 정보만 획득한 다음에 실제로는 그 다산그룹에 있는 백업 서버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들었던 대로 서버에 접속해서 로그 파일을 확인했다라고 증언을 했었습니다. 지금 영상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작년에 이미 국정원이 점검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5%만 포렌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5%만 점검한 게 아닙니다. 6,400대 중에서 317대를 포렌식을 했기 때문에 5%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서버 등 전산 장비 150여 대, 업무용 PC 160여 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17대지 6,400대 전체를 포렌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전투표 발급기라든지 이제 그 전자개표기, 투표지 분류기 같은 그런 중요한 자료들을 100% 점검을 완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버 해킹 점검 시 선관위는 가상 서버만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가상 서버라는 것은 거의 빈 껍데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증거들을 확보 못했지 않았냐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다음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말 이제 뭐 해킹이라든지 이런 전산 보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정원은 선관위 서버에다가 이건 가상 서버가 아닙니다. 실제 서버에다가 취약점 점검 도구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국정원은 선관위 서버가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해킹을 당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막아주는 점검 도구를 설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깔았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걸 삭제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시일이 지난 후에 삭제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해킹 전문가들은 보면 다 알 겁니다. 이거는 이름만 취약점 점검 도구지 해킹 백도어입니다. 국정원은 선관위 정보를 다 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검 도구는 해킹 백도어일 뿐만 아니라 당연하게도 온라인으로 포렌식까지도 다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국정원은 이미
그 정보를 다 털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했던 얘기 반복입니다. 선거에 대해서 직접 연관된 중요 장비는 완벽하게 포렌식해서 증거 확보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버를 뺀 이 사전투표 발급기라든지 투표지 분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증거를 확보를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서버의 경우에서도 5% 포렌식을 완료했다라고 이제 국민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서버는 일부 포렌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전체를 하면 하고 못하면 못했지 일부만 하는 포렌식은 없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안 점검이라고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해 놓고는 이게 해킹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선관위는 뒤늦게 삭제했지만 탈탈 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선관위는 공교롭게도 또 인터넷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하루 이틀이면은 완벽하게 다 포렌식이 가능할 정도의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매우 불안해 하시고 사실은 아무것도 확보 못한 게 아니냐라고 많이 우려를 하실 텐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다 거의 이제 완벽하게 성공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서버 포렌식 하는데도 충분한 어떤 시간과 용량과 장비들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시간 제약 없는 외부에서의 접속 방법, 그러니까 선관위 내부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나 IP 같은 일부 정보만 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도 포렌식 가능한 그런 방법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버 자료를 미리 삭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실제 조작 서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산 그룹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서버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런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이미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때까지 얘기한 거는 이번 계엄 때 자료 확보했느냐에 관한 건데, 오히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작년에 모든 정보를 다 포렌식해서 증거들을 다 확보했다고 추정이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서버 자료 확보의 가능성은 각각 90%다 하더라도 전체를 놓고 보면은 더 완벽한 99.9%의 확보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강하게 추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서버 증거 입수가 끝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데 왜 계엄을 했고 선관위에 들어가서 뭔가 이제 정보를 포렌식 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취했느냐, 그리고 실제로 포렌식 할 것 같은 시간이 좀 매우 촉박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입수가 사전에 끝났다면 왜 계엄을 했을까라는 것이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때 국정원에서는 외부의 해킹의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사전 점검 작업에 이었기 때문에 이때 취득한 정보는 재판 이런 것이 이 선거에 대해서 선관위 부정선거에 대해서 재판이 들어갔을 때 증거의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제 이번 포렌식 계엄군이 성공 못했다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계엄군이 포렌식을 다 하나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쇼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번에 얻은 증거가 정당한 루트를 통해서 얻은 증거다라는 것을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전체의 쇼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이번에는 이 선관위의 그 서버를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확보를 한 것이 거의 완벽한 작전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관위 서버 포렌식이 어떻게 되느냐, 정보가 어떻게 되냐, 그거 언제 공개하냐라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여론심의위원회인데요. 여기도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결과만 말씀드리면 이건 성공입니다. 성공. 자, 이게 서버 증거도 중요하지만 이런 실물 증거도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서버에 대한 어떤 통계 자료, 이런 어떤 복잡한 프로그램, 이런 것도 중요한 거라고 보지만 국민들은 더 간단하고 확실한 것들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증거가 중요한데, 어떻게 여론 조작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증거를 확보를 했을 겁니다. 거기에 선관위는 이때까지 국민 성향,
그러니까 이제 누가 누구를 찍었고, 지난번 투표에서는 누구 찍었고, 이번 투표에서는 누가 찍었는지에 대한 모든 불법 수집 그 증거들을 포함해서 이런 증거들을 다 이번에 확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거가 뭐냐?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들통났기 때문에 압수수색 다 당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선관위에서 이 여심위에서 여론 조작을 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심위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것은 다 그 발표를 못하게 막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기관을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고 과태료 부과할 권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이미 그 부정선거를 통해서 입수한 자료를 통해서 국민의 그 투표 성향들을 알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여론조사기관에 특정한 민주당 찍은 사람들의 그 전화번호를 더 많이 제공하는 등의 그런 조작을 이미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조작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마음에 안 드는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언론진은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이 여심위가 압수수색이 성공했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이냐? 여론 조작이 점점 약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점점 약해질까요? 갑자기 자기가 조작했던 것을 원상복귀 시켜놓으면 너무 티가 나니까 앞으로 점점 조작을 덜 하게 될 겁니다. 이제 한 발 빼는 거죠. 처벌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어떤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냐면 지지율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하고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 총선 기간에서도 이런 식으로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총선 기간 잠깐 보겠습니다. 총선 선거 기간 동안은 이렇게 공백으로 되어 있죠. 공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선거 기간 동안에는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지지율 조사를 발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공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황당한 거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거 보십시오. 이번 총선 끝나자마자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난 상황이었는데 국민의힘당이 이렇게 35%가 나왔습니다. 지지율 조사가. 그런데 이걸 보고 어떻게 단지 일주일, 2주일 전에 지지율이 민주당이 더 높아서 190석이 나올 수 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어떤 증거들이, 조작 증거들이 다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4.15 총선 때인데 2020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조작의 어떤 식으로 조작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대통령의 그 지지도는 꾸준히 조사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한참 이후에 조사된 것을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없었지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쳐 올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4.15 부정선거 때 이런 식으로 올렸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제 그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보통 대체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짝 올렸다가 180석 만들고 이렇게 다 뺐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 39% 이것도 진짜 지지율 아닙니다. 민주당은 훨씬 낮은 지지율을 실질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였을 겁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자 그 발표인데요. 정당 지지율이 지금 국민의힘이 38.2%입니다. 그리고 여기 좀 보시면 알겠지만 지지율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치솟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예, 치솟고 있는 이제 그 그래프를 보실 겁니다. 여기 지금 선관위가 이때까지 여론 조작을 했다가 물론 이제 여론조사 꽃이라든지 리얼리미터라든지 다 한통속인 거죠. 이제 다 눈치를 챈 겁니다. 압수수색 다 당했고 자기네들이 이제 언제 처벌받을지 모르니까 이제 몸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건 이제 어제 건데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현재 지금 지지율이. 여러분 이건 다 아시죠? 국민의힘이 지금 잘하고 있어서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다 개판치고 있으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을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전혀 다른 지금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같으면은 탄핵을 진행하고 있을 때 국민의힘이 바닥을 쳤어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죠? 우리는 알고 있죠. 사실은 이거보다 더 높을 겁니다. 앞으로 더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지지율도 앞으로 계속 쭉쭉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그 지지율을 더 이상은 여론 조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이 보일 겁니다. 그런 것이 더 앞으로 보인다면 완벽하게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론 조작을 못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선관위 연수원에 90명을 체포 시도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포했다는 그런 그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자, 이것을 봤을 때 또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연수원에 있는 90명 정체가 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기에 계엄군이 190명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선관위 과천청사 그 중앙선관위에는 한 50여 명밖에 안 갔습니다. 근데 여기는 190명이 들어갔고 이건 나중에 확인된 사실인데 경찰도 100명이 투입됐습니다. 거의 300명 가까운 계엄군이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여기 90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 안 나옵니다. 언론에 왜 안 나올까요? 여기 이 사실이 들통이 나면 큰일이 나니까 여기 이 중요한 내용을 언론에서 철저히 지금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 상황 자체가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가나 대통령 그 대선을 할 때 선거 조작을 위한 중국 해커 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체포가 사실이라면 외교적 문제로 국내에서 조사가 불가능하겠죠. 가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나는 중국 주도의 부정선거로 8년 동안 지금 독재를 해온 선거 조작으로 인한 독재를 해온 곳입니다.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가나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좀 잘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아프리카를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중요한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에서 부정선거가 뒤집어졌습니다. 부정선거, 이 가짜표들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거 똑같죠? 이런 가짜표들이 발견이 됐고, 이것들이 부정선거를 이번에 성공을 못 시켰고, 아마 전산 조작도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미, 그러니까 이제 친중의 그 대선 후보가 떨어지고, 친미 대선 후보가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본다면은 이 가나 대통령 선거 조작하기 바로 며칠 전에 이제 계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 대통령 선거 조작을 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이 되는 중국 해커 부대들을 90명을 체포를 했다는 겁니다. 이 체포가 사실이라면 아마 한국에서는 당연히 비밀로 해야 될 거고 한국에서 조사라든지 뭐 취조라든지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 미군 부대에서 군 수송기로 이송 후에 미국에서 조사할 수 있을까요? 미국도 어렵습니다. 현재는 지금 바이든이기 때문에 제3국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다 모아졌다. 하지만 타이밍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참고하십시오. 연수원입니다. 자, 이 연수원이 그러면 연수원에서 중국 해커들이 정말 와가지고 여기서 조작을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4년 전에 4.15 총선 때도 21대 총선이죠. 여기에서 중국인들이 이때 지금 해외 입국자 임시 생활시설, 그러니까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여기 격리를 하면서 이제 뭐 혹시라도 코로나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 공교롭게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사람은 중국인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국민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국민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됐다고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왜 중국 사람들만 입국을 시키느냐 하고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이때 바로 이 중국인들이 다 우르르 와서, 근데 이 중국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인들은 한국에 들어와봤자 여행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상당 오랜 기간 동안 격리를 진행해야지만 한국에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우르르 들어왔죠. 그 사람들은 단순 여행의 목적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선관위 연수원 이 건물들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총선에 전산 조작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사람들이 선거하기 전에 들어왔다가, 그리고 선거가 끝난 25일을 머문 다음에 선거가 끝난 5월 10일 날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비상계엄을 성공했나? 선관위가 이번에 계엄군이 어떤 일을 했죠? 우리 계엄군은 뭐 국회를 장악하지도 않았습니다. 국회를 장악하지도 않았고, 장악하는 척만 했고, 국회의원들 말리는 척만 했죠. 그런데 이 계엄군이 어디로 갔느냐? 첫째는 과천 중앙선관위,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심위로 갔습니다. 선관위 산하 여론심의위원회, 그리고 그 수원 연수원으로 갔습니다. 선관위 연수원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모든 계엄군이 다 투입이 됐습니다. 선관위 그 부정선거에 관련된 증거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모든 계엄군이 다 투입이 됐다.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번 계엄은 단순히 부정선거를 위해서,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오직 부정선거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만 계엄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버에 대한 확보, 포렌식 되었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99.9% 성공이다. 90% 성공. 여기서도 또 90% 성공. 또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국정원이 정보를 미리 사전에, 작년에 이미 다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99.9% 성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심위는 어떤가요? 지금 여론조작을 주춤하고 있죠? 지지율이 정상으로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성공입니다, 성공. 자, 그러면 연수원은 어떻습니까? 연수원 체포를 했겠죠? 체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하지 모르겠지만 결과를 우리는 봐서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사실인지 확인은 어렵지만 나중에 밝혀지겠죠? 하지만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가나의 대선은 승리를 했고, 중국인 해커들이 가나 대선을 조작을 하지 못했고, 결과를 봤을 때 성공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오로지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하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12월 3일이어야 했을까요? 만약에 부정선거 증거가 다 확보됐으면 굳이 이것을 빨리 깔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이걸 공개를 하지 왜 이제야 지금 증거를 공개를 하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확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번 계엄을 통해서 부족한 증거들을 완전히 추가 확보했다고 전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늦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또 저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계엄의 최적의 시기는 트럼프 취임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일주일 정도 취임 직전에 이제 이 계엄을 했다고 한다면은 민주당이 손을 쓸 시간이 부족했을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한 일주일만 버티면 되니까 전폭적인 지지를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도 확보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빨리 할 이유가 없는데 왜 했는가? 계엄은 절대로 주한미군이나 미국 수뇌부와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 당연히 다 아시죠? 근데 현 수뇌부는 누구냐? 여러분 바이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트럼프는 예전에 그 4년 전에 벌써 5년 됐죠. 5년 전에 그 부정선거가 있었을 때도 트럼프는 2020년에 그 10월 대선이었죠. 그때도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바이든에 밀려서 떨어졌다는 것을 군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미군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때만 해도 미국 군인들은 트럼프 편을 많이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만약에 드러나면 바이든을 가짜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트럼프를 진짜 대통령으로 인식하려는 군부의 움직임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들이 특히 트럼프를 좋아하고 그리고 트럼프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미 트럼프가 군을 실질적으로는 바이든이 아직 정권이 끝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트럼프가 군을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윤석열에게 빨리 계엄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가나의 부정선거를 해결하는 것이 이 트럼프의 부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일으켰다는 것이 이 중국 해커들이 똑같은 중국 해커들일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의 부정선거를 하러 들어왔었던 그 정확한 그 가나 선거가 있기 딱 며칠 전인 12월 3일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을 못한 게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남짓이라면 우리가 버티고 트럼프가 취임을 해서 부정선거를 확실하게 지원을 받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30일을 지금 버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한 달을 지금 버티기가 힘든 게 정말 예상을 뛰어넘었던 것이 있는데 이 민주당이 이렇게 날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지금 뭐 탄핵 실패를 했는데 일사부재리를 어겼고 그 총리 탄핵도 자기 멋대로 기준을 만들었고요. 이재명 방탄으로 헌재 임명을 다 미뤄왔다가 지금 헌재 임명을 또 강행하고 있죠. 그리고 대행에 지금 헌재 임명을 지금 압박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도 이건 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세력이 지금 일으켰다고 보고 있는데요. 수사 권한도 없는 그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지금 체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폭주가 전쟁 수준이다. 전쟁 수준.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증거들을 확보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긴 거 아니냐? 그럼 결국은 증거만 까면은 우리는 그럼 무조건 이긴 거냐? 그러면은 우리는 좀 안심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민주당의 이렇게 이 미친 짓들이 미친 폭주가 거의 지금 전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도 미친 듯이 대응을 해야겠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다르죠? 너무 급하게 하고 있죠? 왜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의 데드라인은 트럼프 취임입니다. 트럼프 취임. 트럼프가 취임을 했을 때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 거품 물고 졸속 탄핵을 지금 속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가 취임을 했을 때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와 이 연결고리가 될 텐데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미국이 도와주려고 할 때 대통령의 동의가 없다고 한다면은 트럼프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국정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어떻게든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시키는 것만 해도 성공일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도와주려고 해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다 갖고 있고, 그 증거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부정선거 척결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식물 상태가 돼버린다고 하면은 이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민주당이 지금 부정선거의 증거 같은 것들을 막고 있느냐? 여러분 다 아시죠? 민주당과 선관위는 완전히 한 몸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민주당이 발악하는 걸 볼 때 선관위랑 한통속이라는 모든 증거를 이 지금 민주당의 하는 짓을 보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민주당의 행동들 자체가 지금 부정선거를 선관위랑 같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런 악독한 짓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들이 지금 부정선거를 다 비웃고 있습니다. 없다고 하고 있고요. 음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 비행기 이 폭발 사고도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지만은 이것도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해서 교묘하게 조작된 것으로 강하게 추정이 됩니다. 여기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정말 너무 안타깝고 이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만약에 국민을 볼보로 해서 테러를 일으키고 여기 혹시라도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랬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 국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왜 이런 것들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테러를 저지르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번 그 테러가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가 되었다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이것도 이 증거들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길게 방송했던 어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 영상입니다. 이미 정확하게 B737기로 그리고 랜딩 기어 이상으로
총돌과 화재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사전에 다 미리 이 테러를 연습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어제에 대한 사건인데요. 아무 이유가 없이 어떤 트럭이 국민들을 그냥 갖다 덮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명이 다쳤고 4명은 좀 심각하게 다쳤는데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가스 폭발 사건도 있고요. 지금 막 계속 무작위로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아마 북한 간첩이나 중국 간첩이 그렇게 지금 이런 사고들을 좀 터뜨리고 있는데, 이런 사회 불안의 원인이 대통령이 있다고 덮어 씌우면서 또 이것도 탄핵이 이용해 먹는 겁니다. 이 대통령 하나 탄핵시키려고 지금 대한민국을 너무 불안하게 지금 완전히 테러 상황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관위의 그 부정선거 증거를 왜 이렇게 막고 있을까요? 선관위도 막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도 거의 한 몸이 된 것처럼 막고 있습니다. 왜 막고 있을까요? 이 선관위 서버에는 어떤 증거들이 있느냐? 전 국민의 이때까지 언제 선거 때 내가 누구 찍었는지에 대한 모든 자료들이 다 나올 겁니다. 불법이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비밀투표 위반인데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부정선거를 티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어떻게 또 조작했는지, 그리고 그 여론조사 기관을 어떻게 가짜 정보를 줘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지지율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진짜 여론조사 지지율도 나올 겁니다. 진짜 실제로는 문재인이 몇 프로, 5%, 10%밖에 안 나왔었다. 민주당은 이때까지 5%도 안 나왔었다. 이런 진짜 여론조사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 투표율과 당선자에 대한 기록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투표율, 국민이 진짜로 투표한 사전투표에 가짜 투표 넣은 게 아니라 가짜 투표지를 안 넣었을 때 진짜 투표율과,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당 누구 아니면 그 자유통일당 누가 진짜로 당선된지에 대한 진짜 당선자 기록이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목표 의석수를 위한 조작 자료, 조작 프로그램, 조작 함수 이런 거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전산 조작은 물론이고 실물표 조작, 가짜표를 쑤셔 넣는데 어떻게 쑤셔 넣을 건지에 대해서도 다 나올 겁니다. CCTV 조작 이런 거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선거무효재판 소송에서 부정선거를 은폐했던 방법, 어떤 식으로 표를 바꿔치는지, 그리고 대법원 건물 안에 있는 부정선거 증거들을 어떤 식으로 바꿔치기 했는지, 대법원을 매수를 했는지, 대법원장을 매수를 했는지, 대법관을 매수했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한 것도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분명히 치밀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 교육을 했을 건데 사전 교육 매뉴얼도 나올 거고요. 임시사무소, 그러니까 해킹을 하기 위해서, 그 전산 조작을 하기 위해서 선관위가 어떤 식으로 관여해서 KT랑 상관이 연결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원격 가짜 이 조작을 위한 통로 시스템을 만들었는지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황당하겠지만 우리나라가 부정선거 수출국입니다. 다른 나라의 부정선거 장비와 기술을 어떻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우리나라는 부정선거가 상당히 하기 힘듭니다. 부정선거가 하기 힘든 고난이도의 기술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각각의 현지에 맞게 현지의 그 상황에 맞는 가짜표를 넣는 부정선거들을 하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노하우들이 다 튀어나올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에 선관위가 압수수색 당한 그 증거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발표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도와준다고? 한국이 도와줄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미국도 부정선거였습니다. 미국도 지난 대선도 부정선거였고요. 계속 미국도 부정선거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부정선거였죠.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이유들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번에 트럼프는 물론 이제 그 가나의 부정선거를 할 때 한국의 부정선거 증거도 같이 잡을 수 있다라는 내용도 사실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번 가나 부정선거를 막아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을 조금 좀 적절한 시기보다 한 달 정도 당겨서 하는 것을 좀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어떤 이런 정확한 타이밍에 대한 어떤 좋은 귀뜸 혹은 이런 어떤 부탁에 대해서 현재 한국이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의 부정선거를 바로 잡고
대통령을 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정 어느 정도의 빚을 졌기 때문에. 자, 그리고 미국의 부정선거도 한국과 똑같이 전산 조작과 실물표 조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실물표 조작에 한국이 관여가 됐습니다. 제가 이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이 예전에 지난번 대선입니다. 2020년 대선 때 미국의 부정선거 관련된 겁니다. 이게 그 대한항공 통해서 이 대한항공 여객이긴 하지만 삼성이 쓰는 전용기입니다. 삼성 전용기에 임원들이 쓰는 전용기인데 이 좌석을 개조를 해가지고 사람이 탈 수 있는 비행기를 좌석을 빼는 개조를 해서 가짜표를 잔뜩 실어가지고 바이든 표죠. 바이든이 당선되게 한 바이든 표입니다. 그런 내용 그 표들이 국방부 관계자에게 들켰습니다. 이 적발이 돼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정선거를 한국이 지금 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또 미국에 한국이 빚을 진 겁니다. 한국의 잘못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이런 가짜표, 바이든 가짜표 인쇄 배송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부정선거에 또 한국이 관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산 조작인데 전산 조작도 양정철이 미국에 가서 민주당에 선거 조작했다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건데요. 그리고 민주당에 가서 이어 상하원 의원 선거 이것도 다 이제 조작이 다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전산 조작이 전 세계 개표기를 통해서 그리고 전 세계 안보를 위험하게 한 그런 내용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랑 무슨 상관이냐?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는 미국에 있어서 전 세계의 부정선거로 안보가 위험하게 되면은 미국의 국방력도 상당히 낭비가 되고 미국 국익에도 상당히 지장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AUAB라는 선관위가 만든 기관과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의 부정선거를 도와준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해결을 도와준 부분도 있지만 미국의 부정선거를 나쁜 부분으로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부정선거와 한국의 부정선거는 불가분의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은 한국의 부정선거를 바로 잡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부정선거를 바로 잡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안보 위험이 되는 특히나도 어이가 없게도 대한민국에서 많은 국가들에게 이 부정선거를 수출한 A웹에 대해서도 분명히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부정선거를 반드시 바로 잡기 위해서 미국이 나설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도와주냐? 빨리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공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미국의 이제 입국 거부자, 여기 이제 연예인들도 많이 신고하고 일반인들도 탄핵 집회에 나온 사람들 많이 신고했죠?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매우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한비행기 폭파 사건, 여기 지금 참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민주당이 여기에 물타기라든지 눈물쇼, 그리고 이거 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나왔죠? 그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한 쇼라는 걸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애도하기 위한 그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서 쓰고 있죠. 국민의 불행을 정치에 악용하는 게 더 이상은 불가능할 겁니다. 저기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조사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미국의 보잉사가 아니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에서 직접 조사를 나왔습니다. 보잉 업체 직원하고 같이 나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좀 조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떤 식으로 민주당 혹은 선관위 혹은 그 배후에 있는 중국이나 북한이 어떤 식으로 테러를 조작했는지를 지금 다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미국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거를 정치에 악용하는 건 불가능한 뿐만 아니라 만약에 부정선거를 덮기 위한 무고한 국민의 희생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것까지 지금 미국에서 밝히려고 지금 아주 우리를 지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나서가지고 민주당이 이 비행기와 이
이 비행기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상당히 많은 지금 그 관련이 있다고 나와 있죠. 김대중 때부터 이 공항에 대한 비리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트럼프 대변인의 트럼프나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한 윤 대통령 지지 SNS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고든 창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 하더라도 탄핵됐을 때 이제 직무대행을 또 지지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이제 지금 광화문으로 나와서 이 대통령이 탄핵 반대, 대통령을 지지해주는 그런 집회에 대해서도 계속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그 취임을 아직 하기 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한국에 대한 언급은 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측근을 통해서 얘기해 준다는 것은 트럼프가 직접 이 대한민국의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보고 있고 관심 있어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공조는 지금 이미 시작됐다. 트럼프 취임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좀 힘이 나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 정신 못 차리고 있죠. 그리고 내각제 한다 그랬죠. 내각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내각제는 선관위가 입법부는 물론이고 행정부까지 독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인물들이 권성동, 권영세 이런 인물들이 지금 내각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스파이들이죠. 자, 여러분, 국민의힘이 이제는 정말 좀 정신을 차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다시 하기를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선관위 주도, 이때까지는 선관위가 당대표를 뽑았습니다. 말해도 안 되죠? 그러면 당대표 뽑은 게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덮어줄 수 있는 인물이 이때까지 당대표가 됐겠죠? 여러분 다 아시죠? 이준석이나 한동훈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선관위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뽑힐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직접 수개표로 당일 직접 투표, 당일 현장 개표를 통해서 이 전당대회를 해서 당 대표를 당장 뽑아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 가장 시급하게 할 일입니다. 이런 다른 짓거리 하지 말고요. 여러분 국민들이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그 계엄군이 이 정보들을 명확하게 다 정보를 확인했을 것 같습니까? 증거를 압수수색 제대로 한 것 같습니까? 성공한 것 같습니까? 성공한 것 같죠? 이건 100% 성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100%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야 우리가 승리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트럼프가 취임한 직후에 트럼프 딱 취임일부터 대한민국을 도와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미국 내 현안을 긴급하게 정리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한국의 부정선거가 최우선 과제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 역할을 할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한 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통령 변호인단이 별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김용현 변호인단이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발표도 자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거의 대통령의 입장을 제가 이제 보기에 대통령의 입장을 가장 정확하게 지금 발표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대통령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바로 이해를 하시고 이 관저에 대한 물리적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 공수처에 압수 영장 그리고 이제 그 구속 영장들 다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지금 불법인데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막아 주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걸 막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에서도 지금 거의 전쟁 수준으로 발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훌륭하게 막고 계시죠.
더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하나 더 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더 힘차게 외쳐야 됩니다. 광화문에서 집회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집회를 할 수도 있지만 탄핵 반대 좋습니다. 탄핵 반대를 외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사실 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가장 적의 약점은 탄핵 반대라는 구호가 아니라 부정선거라는 구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에서 부정선거를 더 힘차게 외쳐주시고 그리고 방송국 언론을 좀 공격을 해주십시오. 특히나도 조금이라도 부정선거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있는 방송국에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냐 부정선거 이 내용들 빨리 더 자세한 기사들을 내보내라라고 압박을 하는 그런 형태의 그 시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들 언론이 눈치 보고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지금 눈치를 챈 것 같은데 여기에 붙을지 저기 붙을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강하게 뭐 예를 들어 KBS가 잘하고 있다면 KBS의 앞에 가서 좀 더 강하게 해라. 그리고 YTN에서도 지금 어떤 발표를 준비 중인 것 같은데 그런 발표가 나온다면은 긍정적인 발표가 나온다고 하면은 잘하고 있다. 응원도 좀 해주시고 이런 형태의 집회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회 참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중국 댓글 부대가 1000만 명이다. 1000만 명이 넘습니다. 2000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중국 댓글 부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댓글, SNS, 커뮤니티 활동을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첫 번째 대통령 수호, 두 번째 부정선거 전파 이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은 이번에 부정선거 대토론회가 있습니다. 이때 황교안 전 총리가 주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많은 이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원래 12월 30일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비행기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좀 지연이 됐습니다. 국민 애도 기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1월 6일 날 월요일 2시에 예정이 되어 있고 한국프레스센터 20층입니다. 여기에 많은 국민들, 특히 유튜버들, 그리고 부정선거에 관심 있는 부정선거를 있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부정선거가 또 없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도 아마 참여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엄군의 압수수색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증거를 다 완벽하게 확보했고 우리는 이제 이길 일만 남았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다 승리했고 모두 다 확보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성공이기 때문에 단지 이 증거들을 터뜨릴 그 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연수원에서 이 중국 스파이들을 잡았다고 한다면은 이 스파이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공개를 해야 될지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되면은 중국은 전면 부인할 거고 상당히 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야 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국민들이 이거 빨리 좀 발표해라 라고 해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승리는 확신하시고 승리가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겼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신나는 마음으로 하지만 저기에서 지금 개같이 미친 짓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우리도 진짜 미친 개들 몽둥이로 두드려 잡듯이 우리도 끝까지 이 악물고 우리도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께 너무 현 상황이 좀 비관적으로 비춰지는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이 빠졌을까봐 여러분들께 더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을 말을 해도 이때까지 확보된 증거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도 나름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던 예전에 방송에서 못했던 내용을 전부를 다 알려드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고 이 내용을 들어서 힘이 되셨다면은 또 여러 부분 많은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공유를 해주시고 마음대로 다운받아 가십시오. 마음대로 다운받아 가시고 PPT 자료도 공유해 드릴 테니까 다 받아서 다 쓰십시오. 그리고 많이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노출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제 구독자 수만큼 노출도 안 되고 있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공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를 만약에 획득한다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여기 좀 보세요. 선관위가 해커 통해 선거 조작했대요. 전산 서버 압수수색 유일한 방법. 참정권은 당신의 것. 서버과 선관위